안녕하세요. 생방송 황금펀치 박찬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혜전입니다. 장외 정치로 민주당이 나름의 입지를 찾긴 했는데 정부 여당은 이 세제 개편, 이 헛발질을 하고 헤매고 있습니다. 근데 국정원 국정조사는 뭐 양쪽 다 그냥 엉망으로 파행을 만들고 있는데 결국 남 탓을 자꾸 하네요, 다들. 네, 또 뭐 잠시 후에는 촛불 집회가 예정이 되어 있어서 정치권발 국론 분열은 계속해서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정치권 어디까지 가자는 것인지 여야를 넘어 삼선의 정치 경력을 가지신 이영일 전 국회의원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제 국정원 국정조사 조금 전에 원세훈 국정원장 그리고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안 나와서 오늘 결국 무산이 됐습니다. 예. 동행명령권까지 발부를 해가지고 어떻게든 16일 날 끌고 가겠다는 건데 솔직히 국민들은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요. 예, 지금 국민들 앞에 나선 긴급한 문제는 지금 세제 개편 문제 아니겠어요? 국정원의 댓글 사건이 얼마만큼 큰 국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문제는 아닙니다. 이미 대선은 이미 끝나버렸잖아요. 그러나 오늘 동행명령을 안을 통과시키는데 과거 여당에서 좀처럼 동행명령에 동의를 않습니다. 그랬죠. 그러나 네. 오늘 일단 동행명령에 동의를 해서 국회의 기능을 정상화시키고 16일 날 원세훈 씨나 김용판 씨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릅니다만은 일단 그걸 가결한 것은 국정조사권의 기능을 원상회복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의 표현으로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뭐 국민들은 솔직히 먹고 사는 문제도 아니고 대선 다 끝난 건데다가 뭐 그게 정말 댓글로 바뀌었는지 뭐 잘 모르겠다고 하는데 그러나 정치하는 분들은 열심히 해요. 민주당에서는 뭐 소위 말해 국정원이 대선 개입을 광범하게 했다. 특히 박근혜 캠프랑 뭐 정보기관이 막 내통을 했다고 주장을 하고 여당에서 또 거기 뭐 매관 매직이 있네 감금을 했네. 이번에 국정조사하면 이게 어디까지 밝혀질 수 있는 거예요? 예, 국정조사가 밝혀질 수 있는 사항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현재 잘 알다시피 김용판 씨나 지금 원세훈 씨가 구속된 피의자 피고인 신분인데 그분들이 과연 얼마만큼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기대에 충족할 만한 답변을 해줄지도 궁금하고 또 관련된 증인들도 그 형식적인 답변이지 제대로 밝힐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걸 계기로 해서 다시금 국정원이 댓글 방식은 무슨 방식이건 대선이건 국회의원 선거건 선거에 개입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반성을 촉구하는 그 선에서 적절한 수준의 그 보고서가 채택이 되면 그걸로서 국회의 소임은 다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택시를 탔는데 뭐 국정조사 얘기가 막 나오니까 택시 기사분께서 에휴 저거 뭐 하다 마는 거죠. 뭐 나오는 게 있겠어요. 내가 20년 동안 봐도 나온 거 한 번도 못 봤다고 하던데 그런가요? 아니 뭐 그렇지만은 일단은 국정조사라는 정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앞으로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하는 일이 굉장히 자제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반사적인 효과도 우리 국민이 얻을 수 있는 하나의 성과 아닐까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결국 뭐 국정조사는 뭐 국민들 관심에서 별로 없는 반면에 지금 세제 개편안은 상당히 뜨거웠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급한 대로 여당과 뭐 정부가 급한 대로 지금 세제 개편안 수정안을 지금 내놓았는데 자 그럼 앞으로 좀 이 불길, 세제 개편안 관련한 세금 국면은 좀 불길이 잠잠해질 걸로 보시나요? 아니면 계속해서 이게 뭐 또 다른 국면으로 계속 활활 타오를 걸로 보시나요? 세제 개편 문제는 그 진원지가 지난번 대선에서 그 여야 간에 제기됐던 복지 논쟁의 산물 아니겠어요? 그 당시 민주당에서는 195조를 필요로 하는 보편 복지를 주장했고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는 134억 원을 필요로 하는 또 보편복지인가 일반복지, 전면복지요. 그걸 주장했습니다. 그때부터 속으로 과연 저렇게 많은 돈을 여건야건 누가 직변해서 과연 확보할 수 있을까? 그 자체가 모두 국민들이 걱정을 했고 그 당시 관전평들이 복지에 대한 공약은 좋고 곡지는 해야겠지만은 과연 그것에 필요한 재단을 우리 국민의 담세 능력을 감안해서 과연 가능할까 그런 걱정들을 했는데 아니다 다를까 마치 공약을 집행하는 과정에 와서 보니까 지금 세제 개편 문제가 심각한 논의의 쟁점이 된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떻든 그 국민들에게 공감을 얻을 수 없는 그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원점에서 재검토라는 신속한 조치를 취해가지고 일단 급한 불길은 잡았다. 네. 저는 그래 봅니다. 근데 민주당이 뭐 대통령 원점 회복이 무슨 소리냐, 대통령이 나서 해명해라도 이게 말이 많은데 속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이게 세금 얘기 잘못 건드리면 민주당이 복제 주장했던 거 이거 다 역풍 분다 걱정도 한다고 그러고 또 이 세금 얘기 잘못하면 국정에서 논점 흐려진다고 자기들끼리 복잡하대요. 참 정치가 어렵네요. 정치는 어렵지만은 그러나 한 가지 이번에 중요한 문제는 세금 문제만큼 국회를 필요로 하는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금 제도 때문에 국회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영국에서 그렇게 네, 시작한 그렇습니다. 거죠. 영국의 마그나 카르타가 뭡니까? 왕이 마음대로 국회의 동의 없이 세금을 매겼기 때문에 그걸 막자. 네. 그래서 유명한 그 영국 헌정사의 격언이 있잖아요. No representation, no 네. tax. taxation. 뭐 제가 영어 단어를 그 시청자들한테 써서 죄송합니다만 미국 독립운동 때도 나왔던 예, 얘기죠. 국민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세금을 매길 수 없다. 바로 그 제도에서 국회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거리에 나가 있는 국회의원들이 이번 세제 개편을 중심으로 해서 국민들의 관심이 고조된 만큼 지금 야당은 급히 국회로 들어와야 합니다. 네. 그럼 지금 이 세제 개편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도 계속 이제 불길이 좀 더 이어질 걸로 지금 예상을 하셨는데 지금 민주당뿐 아니라 여당에서도 뭐 현호석 경제부총리 그리고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한 사퇴론, 책임론까지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 진짜 사퇴를 한다면 이 불길 좀 확실하게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시나요? 지금 사퇴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게 정무적 판단이란 말이 요즘 매스컴에서 많이 나오더만요. 정무적 판단이라는 것은 청와대의 참모건 경제부총리건 간에 어려운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국민들의 공감을 살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해야 하는데 그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복지 공약을 실현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이냐 거기에 중점을 두었죠. 그래서 지금 정무적 판단이 미흡하다고 그랬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는 방법 가운데 국민의 지지를 할 수 없는 정책을 내놓았다면 원점부터 재검토해서 국민들이 공감하고 동참할 수 있는 안을 만들으라고 하는 대통령 지시가 떨어진 거 아니겠어요? 나는 그 지시가 떨어진 걸 보고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과거처럼 내 주장이 오르니까 무조건 밀고 나갔다. 그러면 소통 부재의 대통령은요? 우리가 어느 한때 MB 대통령이 소통 부재로 몰린 이유가 바로 일방적으로 국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밀어붙였던 그 전통으로부터 벗어나서 항상 원칙을 소중히 여기는 분도 국민 여론을 의식해서 신속하게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지시한 것은 이 상황을 개선하는 데 도움되지 않겠어요? 지금 당장에 내일 모레 예산국회인데 예산국회 앞두고 경제참모 급히 바꾼다 하면은 마땅한 대안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죠. 또 청문회 절차를 거치다 보면은 또 지난번에 그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정부 수립도 연기됐는데 이제는 이 정무적 판단을 다시금 시작해서 국민에게 공감 가는 정책을 만들어야겠죠. 근데 국가경영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정무적 판단에 속사정이 심란한데 왜냐하면 월급쟁이들이 열받은 게요. 그 돈의 액수도 액수지만 물어보지도 않고 사람 우습게 대한다. 왜 맘대로 하냐라는 말이 숨어 있어요. 근데 정무 판단을 과연 뭐 경제수석이나 부총리가 정말 바보라 못한 건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대통령 앞에 어설프니 정치 얘기하다가 혼날까봐 그냥 더듬하게 가다 사고 낸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예, 제가 볼 때는 아마 공약 이행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부담을 가장 적게 주면서 해보겠다고 만들어낸 게 이번 안 같아요. 그런데 대통령의 원점 재검토 지시가 떨어지자마자 나온 답이 지금 조세 부담이 늘어나는 435만 명을 205만 명으로 줄이겠다. 네. 그런 차원으로 대응하고 나오는 네. 숫자 노름으로 대응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비정무적 판단이라고 봅니다. 이번 세제 개편 자체도 어떻게 보면 네. 비정무적으로 다시 개편을 내놓은 거다. 왜 그런 거 아니? 어떤 대통령이나 자기 임기 내에 자기가 해놓은 공약을 다 지키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공약들 가운데 특히 복지 공약 가운데는 국내의 경제 사정, 국민들의 조세 부담 능력 이 여러 가지 여건을 검토를 해가지고 가능한 그 조세
임기 내에 실시 가능한 공약, 네. 임기 내에 궤도만 깔아놓을 공약, 또 마침내 임기 후에 다른 정권으로 이관해야 할 공약이 있는데 자기 임기 내에 다 흘러다가 과오를 범한 경우가 과거에 있었습니다. 네. 노태우 대통령이 200만 호 주택을 건설하겠다는 공약, 5년 이내에 200만 원을 지으려고 보니까 아주 작전하듯이 몰아붙였습니다마는 원자재 부족, 심지어는 건설 노동력이 부족하니까 산업 노동력까지 건설 현장으로 끌어모았다가 결국 임금 인상 파도가 나왔잖아요. 그게 굉장히 한국 경제에 주름잡게 했습니다. 또 이명박 대통령의 4대강도 네. 한꺼번에 5년 안에 4대강을 다 해버린다는 것, 그것도 결국 무리를 가져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공약은 한꺼번에 다 하기보다는 자기 임기 내에 가능한 공약이 이것이고 이 내외 경제 형편이 좋아질 경우는 여기까지 할 수 있고 또 어렵다면은 이걸 다시금 재검토할 수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증세해서라도 관철시켜야 할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목표들을 제정해서 실현 가능한 목표를 국민에게 제시하면서 거기에 합당한 세제 개혁안을 내놓은 그런 철학적인 참모가 지금 대통령에게 필요할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부분이 아쉬운데 거기에 대한 전망과 기대를 충족 못 시키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복지해 줄 것은 다 해주면서 증세는 안 한다. 어떻게 보면 뭐 착한 정부, 착한 대통령 컴플렉스 그 굴레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그것은 어제 그 야당이지만은 심상정 의원이 그랬잖아요. 증세 없이 어떻게 복지가 가능하냐. 복지가 필요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부담도 해야 하는데 그 수준, 그 방법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국민과 대화해서 풀어라. 저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세금 문제가 나온 이상 앞으로 여야 간에 대화는 더 많이 있어야겠고 대통령이 야당 당수나 야당 총무나 상임위원회를 불러놓고 좀 더 대화할 수 있는 네. 그런 공간을 가져야 할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냐 저는 그래 봅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요, 지금 뭐 국정조사하고 거리정치의 양발을 이렇게 걸치고 있는데, NLL 공방할 때 아주 좀 솔직히 죽을 썼는데요. 이게 지금 수세로 몰리다가 장외정치 하면서 솔직히 좀 국면 전환에 성공한 것 같아 보이는데 맞나요? 예, 그러나 지금 현재로 봐서는 항상 야당에는 장외투쟁을 벌이자 그러면은 제발 국회 버리지 말고 국회를 시키자는 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론에 밀려서 장외로 끌려 나왔습니다만은 이번에 세금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네. 그 야당 내의 등원파들이 득세할 수 있는 여건이 된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야당의 정책 브레인들이 국회에서 조세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자. 그래서 다시금 거리의 정치를 국회의 정치로 바꿀 수 있는 정의가 마련됐다. 저는 그렇게 내다봅니다. 이게 대통령하고 여당이 조금만 노력을 하면 민주당을 장외 집회에서 국회로 다시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지금 기회가 잡혔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오늘 동행명령 발부에 대해서 여당이 양보한 것이나 또 이번에 세금 문제에 대해서 국회의 심의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봐서는 다시금 국회에서 여야가 대화할 수 있는 공간과 명분이 생겼다. 저는 그래 봅니다. 아니 그러면 뭐 영수회담 지금 몇 명 만나느냐 놓고 지금 계속해서 옥신각신하던 그 영수회담을 지금은 누군가 양보를 해서 지금 만난다면 어느 정도 장외 집회 민주당 야당의 장외 집회를 좀 더 접을 수 있는 하나의 명분을 줄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럼 누가 양보를 해야 되는 건가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여당이 양보해야 한다고 보는데 제 생각은 무슨 영수회담으로만 해야 한다는 그런 발상법을 야당이 가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도 바뀌었고 정무수석도 새로 왔기 때문에 상기현재 겸 한 5자 정도가 모여서 터놓고 문제를 대화하는 갖는 것이 좋지 무슨 대통령 한 사람 앞에 야당들이 줄서기 치다 그런 발상법은 피해야죠. 근데 그게 이제 이상적인 정치의 모습인데 민주당 안에는 이제 국정조사에 어떻게든 올인을 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있고 거기다 지금 거리 정치에 나선 입장에서는 거리 정치는 세금보다는 대통령 하야 뭐 국정원객 이런 얘기하거든요. 거기다 금긋기도 힘든데 국회로 들고 와서 민생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근데 거리 정치나 장외 투쟁은 아무리 해도 야당이 컨트롤 못 합니다. 일단 거리로 정치가 확산되어 나가면은 그것은 거리의 선동꾼들이 이니시아티브를 취하지 야당은 이니시아티브를 취할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 대통령 하야부터 국정원 해체까지 지금 별의별 주장이 거리 정치에서 나오는데 지금 민주당이 선 긋는다라고는 얘기는 했지만 은근히 웃으면서 그 세력들이 자신들의 그 집회에 동참하는 거에 대해서 즐기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가두정치의 선동꾼들은 자기네들이 민주당을 이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대선 불복이 아니라고 아무리 선을 긋지만은 거기서 나오는 구호는 결국은 대통령 하야로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컨트롤할 수 없는 장애투쟁을 계속할 것이냐, 컨트롤 가능하고 협상이 가능한 원내로 복귀할 것이냐, 이 선택은 지금 야당이 시급히 하는데 네. 야당은 지금 빨리 국회로 들어와야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마침 그래서 뭐 여권 안에서 또 새 목소리가 나왔어요. 이재호 의원이 얘기를 했네요. 2006년에 사업법 투쟁할 때 노무현 대통령이 마침에 불러서 갔더니 김한길 대표랑 같이 있는데 김한길 대표한테 여당이 양보하라고 했다. 이 얘기는 이재호 의원이 솔직히 박근혜 대통령한테 양보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의원님과 비슷한 얘기네요. 아침에 뭐 까십에 그런 기사를 좀 봤습니다만은 어떻든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우리나라 민주정치가 발전하려면 대통령이 야당 지도자들과 자주 만나야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대화 정치의 전통을 확립해 나가야만이 한국 민주주의가 살고 우리 대통령이 삽니다. 지금이 어떻게 보면 기회니까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좀 통 크게 네. 야당과 지금 만나라. 근데 형식은 오자회담이 더 나을 것 같다라고 아까 말씀하신 그렇습니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비서실장도 새로 오고 정무수석도 새로 왔기 때문에 좀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이 서로 대화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대통령에게도 편리하고 야당한테도 편리합니다. 그러니까 장외 정치와 세금 논란에 잊혀진 게 있죠. NLL 기록 얘기. 그렇죠. 근데 어젯밤에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뭐 좀 내용은 복잡하지만 아무튼 봉하마을에 이지원 시스템까지 압수수색이 가능하답니다. 네, 지금 뭐 NLL 대화록이 폐기된 내역이 밝혀진다. 솔직히 뭐 검찰이 박스 들고 나오는 화면은 없어서 정치 탄압이다 이런 논란은 적을 수 있지만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또다시 전국을 막 뒤흔들 것 같은데요. 지금 요새 카톡에서 유행하는 말을 보면은 네. 국회에는 국회의원이 없고 국정원에는 국가 기록에는 기록이 없다. 뭐 국정원에는 정보가 없다. 네. 그런 거 카톡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일단 그 국가기록원의 문제, NLL 문서에 관한 문제는 잘 알다시피 국가 중요한 기밀사항의 보안관리 문제입니다. 거기에 허점이 생겼다면은 이것은 당연히 의법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걸 방치하는 것은 그것은 법치의 복이죠. 아무리 나쁘더라도 법치가 있어야만이 정치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그 위법 사유가 발견되면은 검찰이 철저히 응징 조치를 가해야 근데 합니다. 법치를 해도 또 해석이 난무하는데요. 2008년엔가 그 봉하마을에 뭐 또 그 기록물 수사를 한 적이 있는데 하드디스크 복사에 3주 걸렸거든요. 이번엔 더 오래 걸린대요. 그러면 계속 오래 가다 보면 또 뭐 검찰하고 정권이 기록물 갖고 정치한다는 소리가 나올 것 같은데요. 이제 그 문제는 나는 볼 때는 정치권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고 검찰의 당연한 복무사항입니다. 네. 이게 검찰의 업무는 검찰한테 맡기고 정치가 풀어야 할 것은 정치가 풀어나가야겠죠. 근데 그러고 보니까 지금 문재인 의원 지금 민주당 장외 집회 계속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데 어쨌거나 뭐 국정원 국정조사 그리고 사초 증발 문제 그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많은데 왜 계속 침묵을 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문재인 의원이 그 문제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분이고 지난번에 또 말씀을 하실 때 정치 세명을 걸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큰 배팅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지금 현재로서는 상황을 더 지켜봐야지 지금 자기가 뭐라고 나서기가 적절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 언제쯤 등판을 하실까요? 뭐 안 할 수도 있죠. 아, 안 할 수도 있죠. 전략상 안 하실 수도 네. 있다. 자, 지금 이제 조금 전에 또 속보가 저희가 나오긴 했는데 개성공단 실무회담 3차 실무회담이 조금 전에 오후 5시 45분에 지금 종료된 것으로 나왔는데 자, 잘 돼도 북한이 또다시 뭐 가동 중단하는 거 아니냐 또 속끓이면서 또 계속 고민이 될 것 같고 또 안 돼도 문제고 참 이 개성공단 정상화 문제가 참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하는 게 옳은가 계속 갈피를 못 잡겠는데요. 개성공단을 발전적으로 정상화시킨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런데 과거처럼 개성공단을 일방적으로 북한이 폐지시켜놓고도
우리 정부가 다 사정해가면서 다시금 정상화시키자고 그렇게 부탁 않잖아요. 네. 적어도 경제 원칙에 위반되는 공단을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확고한 입장을 밝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원칙들, 첫째, 북한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 또 재발 방지를 해야 한다는 점. 그런데 재발 방지 책임 문제를 우리 국민들이 너무 액면대로만 묵히면 안 돼요. 왜 그런 거 하니? 개성공단 투자업체들이 손해본 것을 북한이 배상해 주는 것도 중요한 책임지는 행동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재발 방지 가운데 저는 항상 속으로 생각하는 게 지금 생각해 보세요. 공단 정책을 해가지고 가장 성공한 나라가 중국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 기업들이 개성공단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도 네. 북한이 중요한 반성, 재발 방지에 대한 한 의식표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떠한 형태의 합의문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적어도 그 정도의 전향적 자세로 갈 때 아마 우리 정부가 말하는 발전적 정상 아니겠는가 네.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만은. 네. 그럼 개성공단 문제는 저희가 2부에서 조금 더 그래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죠. 아무튼 이 네. 원로의 시선으로 전국 현안을 듣고 보니까 어떠한 술수도 진실을 덮지는 못한다. 이 말이 정말 생각이 나네요.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